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민선 8기 101개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남북권 신도시 건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역점 사업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할 최우선 핵심 공약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꼽았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 육성과 종합대학 유치, 신도시 건설 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과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합니다. 울주 남부권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울산과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과 울산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울산의료원과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에 이어 종합대학 유치와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도 추진합니다. 영남알프스와 일산해수욕장 일대는 각각 산악관광특구와 해양관광특구로 조성됩니다. 태화강 위에 울산형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구상도 확정했는데 정부 허가와 막대한 예산 확보가 과제인 만큼 임기 후 완료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종합대학교 유치와 울산의료원, 방구대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 굵직한 26개 사업 모두 임기 후 완료 공약으로 남았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75개 공약은 모두 김 시장 임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부유식 해상풍력은 언급조차 없어 사실상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임 시장의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맘대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상풍력 사업을 철회해버리게 되면 그 미래 목표에 관련해가지고 지역간 경쟁에서 울산이 오히려 뒤처지는 거 아닌가. 또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대하면서 울산과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엇박자란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은 12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3조 7천억 원은 김 시장 임기 이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사랑의 나눔 캠페인에 들어가면서 어제 울산시청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설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와사 강춘화 대표가 국민포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41명이 장관상과 시장상 등을 받았으며 대한유화가 기증한 6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2달간 실시되는 이번 사랑의 나눔 캠페인의 모금 목표는 69억 4천만 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도 어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울산시와 시의회가 특별 회비를 전달하며 희망 나눔을 응원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장은 어제 시장실과 의장실에서 울산 적십자사 김철 회장에게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특별 회비를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온정이 많이 모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적십자사는 올해 10월 기준 17억 7,600만 원을 모금했으며 내년에는 15억 5천만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쿠사노프 노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김두겸 시장과 노동 분야 상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쿠사노프 노짐 장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울산을 방문했으며 김 시장과 이주 노동 분야의 양자 협력 확대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쿠사노프 노짐 장관은 앞서 지난 30일 170여 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자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울산에 거주 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은 6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200여 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기업들의 공장 부진의 조경 설치 의무 조항이 삭제돼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장 부지 활용 제약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1일자로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부진에 조경 의무 면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저수지나 녹지, 공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생태 면적률을 확보하는 환경 보전 방안을 수립하면 됩니다. 지난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지검은 모두 148명을 수사해 이 중 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금전 선거사범이 16명, 흑색선전과 폭력선거사범이 10명,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이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경우 울산에서는 구청장 1명과 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내 착공이 예정돼 있던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 폭등과 자금 시장 경색이 겹치면서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의 연내 착공이 무산됐습니다.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는 울산 앞바다 위에 1.5km 길이의 케이블을 설치하고 10인승 캐빈형 곤돌라 25대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5억 원으로 전액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울산시와 사업 시행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은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케이블카가 착공돼야 하지만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금리 폭등과 자금 시장 경색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금리 올라서 자금 시장이 좀 공세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에어라는 자체가 불붙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가 이루어진 데 거의 없어요.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 착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중으로 가능하면 중순이나 늦어도 목표는 중후반 반으로는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왕암공원 인근 상인들은 착공이 미뤄진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생기게 되면 여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빨리빨리 이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연기되니까 조금 속상하고 그렇긴 해요. 일각에선 케이블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왕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외에도 적지 않은 민간 개발 사업들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크고 작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와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936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보다 시간당 199억 원 인상된 1,936원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28만 5,600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1,889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아시아 소재 선사 미국 선급협회와 선박 품질 보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박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감리 없이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해서 인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대중공업은 오는 2024년까지 LPG선 4척과 컨테이너선 4척 등 선박 8척이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 덕분에 자체적인 품질 검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강원도에 비하면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채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9년 926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8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울산의 경우 2019년 985명에서 올해는 805명으로 줄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2.7%가 많고 344명인 강원도에 비하면 2.3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울산 지역의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보 운전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초보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의원은 차량 보험 가입 기간의 규정을 통해 초보 운전자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고 관리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 입으셨을 텐데요. 갑자기 추워진 이런 날씨에는 특히나 동상이나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 질환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봄인가 착각할 정도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한파특보까지 내려진 한겨울 추위 탓에 한겨울 옷과 목도리를 꺼내 출근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감기가 쉽게 걸릴 것 같아서 맨날 목티 입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패딩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울산의 올겨울 첫 얼음이 관측된 날은 11월 30일. 이는 지난해보다 7일 늦고 평년보다도 13일 늦습니다. 그만큼 올해 추위는 비교적 더디게 찾아온 것이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전 일주일치 통계입니다. 지난해는 최저기온이 1도에서 5도로 낮은 기온을 유지하다 영하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 9도에서 11도 사이로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몸이 추위에 적응이 덜 돼 있는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랭 질환입니다. 한랭 질환은 주로 저체온증이나 동상, 가렵거나 저린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침수병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울산에도 매년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한파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추울 것을 보고 있고요. 1, 2월 달은 평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올 12월은 지난해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한랭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자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재위촉됐습니다. 홍자는 위촉식에 이은 첫 일정으로 울산시 유튜브 채널인 고래TV에 출연해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홍자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홍보대사에 재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울산에서는 방송인 이용식과 트로트 가수 박군, 탤런트 김성환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울산의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도 반토막 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울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5% 급감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으로 울산의 미분양 주택도 해소되지 못하면서 전달과 거의 동일한 1,400여 가구에 머물렀습니다.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 조폭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조직폭력계 선배 B씨의 차량을 발견하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해당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화가 난 B씨가 노래방으로 부르자 다른 조직원들과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 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 조폭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막말을 일삼고 있다며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구의 소금포 역사관 운영 사업이 2022 도시 재창조 한마당에서 지역 특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소금포 역사관은 과거 소금 생산지이자 삼포 개양지였던 연포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도시 재생 사업에 녹여내 지난해 완공해 운영 중입니다.
북구청은 마을 봉사단체인 연포마을 해설단이 소금포 역사관을 거점 공간으로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도 스스로 역량을 키워 나감으로써 도시 재생 사업의 의미를 잘 살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